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포지션의 김종철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이란 과연 정면 충돌로 가나 중동 화약고가 다시 확전될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정면 충돌 양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라크 내에 미국 대사관이 피격을 당하자 미국이 보복에 나서는데요. 이 보복에 나선 이 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란 군부 시세인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 공습에 의해서 사망했다고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한 시아파 민병대 부사령관도 사망했다고 나오면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다시 중동의 화약고가 터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국제시장이 굉장히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오늘 강하게 치솟으면서 1160원대 위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기름값이 초급등을 보이면서 3% 이상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선물 지수가 1% 가깝게 급락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라크 내에 미국 대사관을 피습했던 이 시위대들이 물러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강경으로 나서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일단 이부터 짚어봐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는 지난 9월 사우디의 석유시설이 피격을 당했습니다. 이때 미국이 이란을 배후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가 자, 이제 미국이 이란을 손봐주겠구나, 뭔가 군사적인 행동을 하겠구나 라고 했었는데 이때 엄포만 있었고 실질 그 어떤 조치도 제대로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 중동 내에 친미를 표방하고 있는 이 아랍계 나라들이 굉장히 실망이 컸고, 그 다음에 중동 내에 미국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벼르던 차에 이번에 미국이 행동에 온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오바마 지우기 한창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바마 케어를 지우고자 하고 있고, 또 하나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에 이어서 또 하나 굉장히 치적으로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란과의 핵 협상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란과 핵 협상, 이거는 미국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 바로 트럼프죠. 그래서 두 번째는 오바마 지우개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니 해도 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1979년도 바로 이란 혁명 때입니다. 이때 팔레비 왕이 굉장히 독재를 했던 것은 이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하지만 친미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눈 감아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1979년도에 이란 혁명이 나타났을 때 팔레비가 망명을 할 때 미국이 받아줬죠. 여기에 격분한 바로 이란 사람들이 이란 내에 미 대사관에 결국은 들어가서 많은 인지를 잡고 무려 1년 이상 정확하게 444일이나 이 인지를 갖다가 계속해서 옥죄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미국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국이 가장 굴욕적인 것이 역사적으로 뭐가 있겠냐 할 때 여러분 과연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이 방송 듣고 있는 대다수의 분들은 아마 베트남전을 꼽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미국이 그 어느 나라랑 싸우도 지지 않았는데 이 베트남전에서는 물론 말루야 73년도에 결국은 평화협정에 의해서 물러섰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쫓겨난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장 굴욕적인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베트남전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나왔던 미국을 영웅으로 만든 영화가 엄청나게 히트쳤던 거 아시죠? 실베스터 스탈론의 그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쳤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가장 굴욕적인 역사가 바로 베트남 전쟁인 줄 알았는데 가끔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가장 미국 사람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1979년도에 바로 이란 내 미국 대사관이 결국은 피습을 당한 거, 이걸 가장 꼽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왜 이렇게 강경을 썼느냐 할 때는 또 하나는 바로 선거를 겨냥한, 바로 유태표를 겨냥한 정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이스라엘 그리고 반이란 이랬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표를 많이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 이런 정책을 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더욱더 확전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 이란은
지금 군사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미국과 가장 최근에 전쟁을 벌인 나라는 우리가 이라크를 떠올 수가 있겠죠. 바로 2003년도입니다. 이때 이라크의 군인은 40만 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라는 군인 수만 하더라도 지금 그때 이라크의 병력에 비해서 예비군까지 합하면 한 80만 정도 될 정도로 군사가 막강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란의 지적인 위치를 보면 북으로는 카스피해가 있고 밑으로는 페르시아만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란은 해군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란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이란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 중에서 소위 무늬만 친미 국가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터키죠. 요새 터키하고 미국하고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여러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란을 갖다가 굉장히 고립시키고 가계 압박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 국가들이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들 나라들이 무늬만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을 갖다가 그렇게 손 봐주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항들이 쉽게 끝날 사항들은 아니죠. 결국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느 나라나 결국 외부랑 어떤 불협화음이 있거나 강하게 군사적으로 대입하게 됐을 때 대통령의 지도가 올라가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진행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다른 대통령들도 전부 다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면서도 실제로 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석유 문제에 있었습니다. 바로 석유가 미국은 이전만 하더라도 수입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전 세계가 식구로 만들기 때문에 세계 경찰을 표방했었고 세계 경찰로서 역할을 또 톡톡히 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그렇지가 않죠. 그죠? 바로 제1칙이 발견되면서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중동에 시끄러운 불협화음이 있어도 괜찮을 정도의 부분이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비춰봤을 때 결국은 현재 트럼프가 하는 것은 바로 대선을 위한 정책이라는 얘기가 국제 정착자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환율시장도 굉장히 꿈틀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유가도 꿈틀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미국의 지수도 굉장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어떤 악영향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불협화음을 보인 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란산 석유도 수출 못하게 하고 또 금속도 수출 못하게 하고 이럴 때 또 가장 또 타격을 받는 것이 어디냐면 중국이죠. 중국은 이란산 석유의 반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또 중국과도 연결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막 맞물렸습니다. 또 하나 지금 미국의 입장을 봤을 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디냐면 유럽과 아시아와 유럽에서 둘 다 미국에 불리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 가장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미국과 러시아가 편을 잡고 역시 유엔에서 북한 편들게 나섰다는 걸 알고 계시죠. 만약에 이러한 전선이 중국과 그 다음에 북한, 그 다음에 저쪽 유럽 쪽에는 러시아와 아니면 또 이런 쪽에 양쪽 전선이 됐을 때는 미국으로도 굉장히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복잡한 부분들은 좀 더 시끄럽고 좀 더 이것이 확전될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겠지만 시장이 우려하는 대로 그렇게 최악의 국면으로는 다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런 문제에 의해서 주가가 밑으로 급락을 보이거나 하락할 때 특히 미국의 ETF 있죠. 유다오라든지 TQQQ라든지 그 다음에 SPXL 또 반도체 쪽이죠. SOXL 이런 특히 미국의 ETF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보일 때는 오히려 분할로 해서 조금씩 모아가는 이런 전략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재테크 측면에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이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데 또 여러분들 재테크에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신속하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2탄, 3탄 내용들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내용들을 좀 빨리 알아보시려면요. 알람 누르시면요. 저희가 방송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여러분께 알림 서비스가 될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